여러분, 혹시 이런 정적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고 내일의 약속을 기약하던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메신저의 숫자 1은 며칠째 요지부동이고 그 사람의 SNS 프로필에선 나와 함께했던 흔적들이 소리 소문 없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차라리 낫겠는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결정적인 사건은 떠오르지 않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 당혹감을 넘어선 불쾌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차가울 수 있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건가? 라며 그들을 비정한 손절 장인 혹은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회적 냉혈한으로 낙인 찍곤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휘두른 그 서늘한 절연의 칼날이 사실은 타인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관계의 정리라고 부르는 그 단호한 행위 너머에는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지독하게 처절한 심리적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관계를 칼같이 끊어내는 이들의 차가운 뒷모습을 해독해보려 합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이별을 서둘러야만 했는지, 그 결백에 가까운 단호함이 사실은 어떤 갈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말이죠. 이해는 비난을 멈추고 그 이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쉽게 정리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남들이 쉽게 짐작하지 못하는 세 가지의 심리적 기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정서적 임계점의 붕괴와 강제 셧다운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관계를 쉽게 뜯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묻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에 섞인 가시, 관계의 불협화음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하게 감지하는 고민감자, HSP인 경우가 흔하죠. 남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 털어버릴 사소한 실망감들이 이들에게는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부채가 됩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인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 이미 고갈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이들의 마음속에선 이미 수만 번의 파동을 일으키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정서적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때 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강제 셧다운입니다. 시스템이 과열되어 터지기 전에 전원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손절은 공격이 아니라 숨이 막혀 죽기 직전에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불안정 애착 유형 중 거부적 회피형을 가진 이들에게 타인은 언제나 변수 덩어리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은 이들에게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죠. 이 사람이 언제 나를 실망시킬까? 결국 이 관계도 끝이 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공포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말을 내가 직접 써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기 전에 혹은 관계가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별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일종의 확정된 평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먼저 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가련한 도망자들인 셈입니다. 세 번째 코드는 관계의 순수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으로 인식하는 흑백 논리적 사고를 지니곤 합니다. 이들에게 적당히 비즈니스적으로 유지하는 관계,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 웃어주는 관계는 위선이자 고문입니다. 이들은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남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내가 믿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예의, 내가 지향하는 진실함의 기준에서 상대가 단 한 걸음만 어긋나도 그 관계는 이미 오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차피 진실하지 못한 관계라면 굳이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지독한 결백증이죠. 이들에게 관계 정리란 타인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자신의 세계를 깨끗하고 무결하게 유지하려는 일종의 심리적 미니멀리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대화로 풀어야지라고 말하며 그들의 방식을 비겁하다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그 끈질긴 관계 유지가 항상 선일까요? 우리는 때로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사느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몸을 구겨 넣듯 불편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짜 웃음을 짓는 것이 과연 성숙함일까요? 관계를 쉽게 끊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을 너무나 빨리 깨달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역발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칼 같은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희망 고문을 주며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보다 깔끔하게 관계의 무대에서 퇴장해 주는 것이 서로의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배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가진 그 단호함이 부러워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어내지 못해 질질 끌려다니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갈 때 그들은 홀로 남겨지는 고독을 선택할지언정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니까요. 그들의 냉정함은 타인을 향한 공격성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단단한 갑옷입니다. 그 갑옷 안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온기를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곁을 조용히 떠나갔나요? 혹은 당신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누군가를 인생에서 지워버렸나요? 그 선택에 대해 너무 오래 괴로워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건 거대한 착각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 같은 것이고 그 수업이 끝났다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그 빈자리에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채워 넣겠다는 선언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에는 장미가 자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휘두른 그 칼날이 내일 당신의 마음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정원사의 가위질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단호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가요? 그 차가운 결단 뒤에 숨겨두었던 여러분만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해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해독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부의 통찰과 함께해주세요. 다부였습니다.